여러분 아마 문재인 정부가 왜 단임으로 끝났을까?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부동산 같은 경우에 모든 사람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을 실패를 하게 되면 결국은 정권조차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지금 의료 문제는 어떨까요? 의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병원 안 가시는 분이 있어요? 결국 이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명권입니다. 이미 의사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심각해져서 더 이상 집행하기 힘들고 전공의나 이런 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내년부터는 아마 응급실 거의 정상 가동되는 데가 없을 겁니다. 문제는 제가 듣기로는 윤 대통령이 참모들 회의에서 이 문제에서 대해서만큼은 이런 방구 언급을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정책은 자만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료 말만 들어도 되지 않습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대통령이 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귀를 열려 있어야 돼요. 저는 마지노선 올해라고 봅니다. 올해 안에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 정권 재창출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네, 이번에는요. 지금 여러분들 많이 불안하시죠? 아프면 어떡할까? 지금 우리 가족들이 아프면 어떡하지? 어디로 갈까?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의료 사태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심상치가 않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금 코앞에 다가왔는데요. 지금 응급실이 거의 이 마비될 지경이라고 합니다. 아파도 119가 지금 타고 가도 갈 병원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문제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밀고 붙이겠다라는 하고 있고 지금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여당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언뜻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아마 문재인 정부가 왜 정권 재창출을 못하고 단임으로 끝났을까? 그걸 한번 자세히 따져보면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게 아마 가장 근저에 깔려 있을 겁니다. 어떤 우리가 선거를 하거나요 이런 걸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집단이 불이익을 느낀다 이거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국민 전체가 피해자가 될 때 이거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서 자고 나면 1억씩 집값이 올랐으니까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오르는 사람도 불만이고 또 이걸 못 사는 사람도 불만이고 자 그러다 보니 당시에 무주택자들이 엄청나게 하여튼 이생진망 이번 생에는 집 사기 망했다 이런 이야기 또 서울에서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분들이 그때 인구학적으로 보면 한 50만 명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피해자가 되고 모두가 다 불만을 갖게 되는 셀 수도 없습니다. 8번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그때마다 국민들 염장을 상당히 많이 질렀죠. 우리나라는 다 1가구 1주택 주택 보급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집값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또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집값 인상에 대해서 원인이 이거 지금 주택 부족이 아니라 이 투기 세력 때문이다 이렇게 또 이제 몰아간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집이 있는데 뭐하러 다른 거 사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 결혼해서 집을 한 20평짜리 얻었다고 생각하면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큰 집으로 이사가고 싶은 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 아닌가요? 좀 더 새로운 집, 좋은 집,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좀 더 좋은 공간에 살고 싶은 것은 이거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본능적인 욕구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축도 하고 그다음에 대출도 받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욕망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즉 기본 욕망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정권이 과연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예 강남 다 살 필요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분도 있고 또 부동산은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 부동산 정책의 담당자였습니다. 근데 끝나기는 뭘 끝나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집값이 오르고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주택을 2가구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악이고 1가구는 선이고 이렇게 편가르기까지 했습니다. 이걸 선악 개념으로 이렇게 구분시켜버리니까 이게 사회적 갈등을 굉장히 불러일으켰죠. 그렇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날지. 계속적으로 무슨 정책을 발표하는데 그 자신 있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끝날 때도 아무 소리 없이 끝나버렸죠. 근데 어땠습니까? 결국 민심이 이반해버렸습니다. 이 부동산 실패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민주당을 선택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선거에서 패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어떤 부동산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을 실패를 하게 되면 결국은 정권조차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지금 의료 문제는 어떨까요? 의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병원 안 가시는 분이 있어요? 집에 혹시 병원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상관이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명권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생명권이고 이 생명권은 헌법이 또 정권에게 어떤 맡겨진 임무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근데 이제 의사가 많이 부족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게 순서가 좀 뒤바뀌었죠. 뭔가 어떤 이 응급의학이라든지 필수 의료가 부족하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어떤 보완책들 이런 것들을 마련해 놓고 난 다음에 다음 논쟁을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아주 없고 왜냐하면 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가 너무 낮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산과나 이런 데는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응급의학 같은 경우에. 근데 그걸 일단 개선을 먼저 해줬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들 진료 거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의사들요. 근데 막 난동 부리고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나중에 소송하고 또 그러고 하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의사들이 형사적으로 좀 보장을 해달라. 민사적으로도 그런 요구들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그런 제도적인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가장 의사들한테 민감한 게 뭐냐면 의사수 증원입니다. 27년 동안 의사수가 한 명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의사라는 집단의 어떤 집단 이기주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왜냐하면 그 적정선을 유지해야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파이가 요만한데 이 파이를 더 많은 사람이 나눠 먹으면 본인들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딱 한 3, 4천 명 정도 1년에 그 정도 딱 이제 해놓으면 그나마 그 파이를 먹고 뭐 수억 원대 연봉 받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좀 어려운 전공의 생활 뭐 한 4년 하다 보면 전문의가 되면 좀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인생의 어떤 경로가 있고 제일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의대를 가니까. 근데 그런 게 있는데 만약 이게 파이를 먹을 사람이 확 늘어나 버려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왜 고생했지? 라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세금이나 이런 거는요. 거의의 털을 뽑을 때 안 아프게 살짝 뽑는 겁니다. 이 아픔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 세금도 마찬가지. 세금이 국민들이 느끼기에 뭐 왕창 떼간다. 그럼 반발을 굉장히 하죠. 그런데 그런 걸 못 느끼도록 살짝 세금을 올려가면 나중에 내가 언제 이렇게 올랐지? 라고 느낄 겁니다. 이게 바로 유능한 정책과 정부죠. 사실은 반발을 줄이고 어떤 개혁을 이뤄내는 거. 그거는 정말 유능한 정부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정부가 처음부터 컨셉을 잘못 잡은 게 마치 의사 집단을 화물연대나 민노총과 같은 성격으로 봤어요. 즉 밀어붙이고 이들이 만약에 뭐 하면 나중에 다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 전제 속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인 회사나 화물연대 이런 데는 만약에 자격증이 없어지거나 뭐 이게 깨지면 본인들 생계가 위험해지잖아요. 근데 의사들은 아닙니다. 의사들은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공의들은요 해외 취업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연간 한 뭐 100여 명 이상씩 이제 해외로 취업을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시험 봐서 합격하면 미국 의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이 많은 거죠. 그리고 또 이 전공의들은 제가 알기로 아마 전공의 30%가 부모가 의사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30%가 뭐 대기업 임원이나 뭐 이렇게 좀 먹고 살만한 분들 뭐 이런 분들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게 1년 정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별 큰 부담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출발을 잘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밀어붙이고 이거를 지금 응급실에서는 거의 뭐 넉다운 상태가 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이대목동병원 지금 의사의 증언에 따르면 정말 1시간 안에 심정지 환자 3명, 그 다음에 뭐 뇌졸중 환자 1명, 그 다음에 심근경색 환자 1명, 5명이 동시에 왔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있는데 그거 어떡하냐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지금 의료가 무너진다. 그래서 지금 군의관들 투입하고 뭐 하는데 문제는 이들 뭐 계속 투입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도 지금 각 병원에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고 시골이나 이런 데 이제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언제까지 서울에 오겠습니까? 또 추석 끝나면 또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그 이후부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 올해 안에 제가 볼 때 해결하지 않으면 아마 윤석열 정부와 이 보수에게는 어마어마한 타격이 될 겁니다. 왜냐? 이게 이제 전공의 복귀가 올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은요 올해보다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이미 의사들의 어떤 이 피로도가 7개월째인데 굉장히 심각해져서 더 이상 지탱하기 힘들고 거기다가 전공의나 이런 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내년부터는 아마 응급실 거의 정상 가동되는 데가 없을 겁니다. 문제는 응급실에 의사 한 명이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배후에 서포트해주는 당직 의사들이 있어요. 전문의들이. 근데 이런 사람들도 지금 한계점에 다다니까 지금 전체적인 한 54개 응급실 중에서 아기를 못 낳는 데가 14군데 정도로 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 수술을 못하는 데가 꽤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응급실이 열려있는 게 아닌 거죠. 정말 이 수술을 받을 수 없고 특히 안과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계속되면 이제 국민들 여론이 아마 심상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전부 다 누구 책임을 돌리겠습니까? 결국 현 정부 책임을 돌릴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으로 실패한 거 하면 윤석열 정부는 결국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걸로 지금 실패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윤 대통령이 참모들 회의에서도 이 문제에서 대해서만큼은 이런 방구 언급을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올해 정도만 참으면 내년부터는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이 원로들이나 윤 대통령 그동안 이제 서포터 멘토 그룹들이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2,000명 고집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2,000명이라는 숫자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2035년 15,000명 부족하다 그러니까 나누기 하니까 2,000명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과학적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딱 그 산수로 나오는 수치거든요. 그냥 이거를 과학적이라고 밀어붙인다 그러면 글쎄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럼 그 공백이 있는데, 지금 이 들어오는 신입생들이 의사락 하려면 10년이 걸립니다. 근데 지금 당장 공백이 생겨버리면, 지금 영국이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영국이 치과 의사들을 이제, 영국은 아주 이제 공공 의료입니다. 근데 치과 의사들이 그러니까 전부 다 유럽으로 가버리고 미국으로 가버리니까 이 하나 치료하려고 해도 몇 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자가 치료한답니다. 그냥 벤치로 뽑고 뭐 이런 거 한대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15년 만에 영국 의료가 망해서 이번에 결국 정부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가 됐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의료 문제를 저는 마지노선 올해라고 봅니다. 올해 안에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 정권 재창출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문제가 이제 다음 대선 지방선거에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올 겁니다. 이거 아파도 병원 못 간다, 이 치료 못 받는다,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때부터 어떻게 여당이 표를 찍겠습니까? 표를 찍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사태까지 가기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용산 대통령실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내년도 이 정원 문제 이거 지금 늘리지 말아야 된다 하고 있는 이야기, 물론 뭐 전공의가 다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 현재 상황은 조금 면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라든지 지금 현재 당 차원에서 의료개혁 특위를 지금 만들어갖고 지금 현황들 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용산을 압박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이거는 내가 지금 대통령직에 명운을 건 건데 양보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all or nothing은 없습니다. 누가 다 이겨 누가 다 지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당장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되는 막중한 임무가 있습니다. 지사가 아니에요. 대통령은 지사가 아닙니다. 즉 어떤 영웅이 아닙니다. 현실주의자예요. 현실에 맞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분들이 바로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이 대통령이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귀를 막고 듣지 않고, 누가 자꾸 저는 이 주변에서 이야기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하는 이야기 다 그겁니다. 응급실 문제 없어요. 지금 왜 문제 없냐? 문은 열어놓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아파 보십시오. 아파서 병원 가보십시오. 치료가 되나?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기자들이 가서 매일같이 르포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매일 확인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거야말로 문재인 때 부동산 문제 자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윤 대통령 의료개혁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병원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이러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납니까? 똑같은 저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책은요 자만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료 말만 들어도 되지 않습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대통령이 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귀를 열려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언론도 많이 참고를 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때가 됐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도 귀를 열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모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간과해서는 정권을 다시 재창출하기는 어렵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